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추정 IQ 170이 넘는다는 이들은 각각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그리고 유일한 민간인 정약용입니다. 지난 2012년 탄생 2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다산 정약용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74년을 사는 동안 무려 500여 권을 썼으며 그중 대표작은 1표 2서로 알려진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신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나 본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양주에는 다산을 기리는 뜻에서 국내에서 6번째로 큰 도서관을 2020년에 개관했습니다. 오늘은 이 남양주의 정약용 도서관에 가서 다산의 대표작 목민심서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산이 쓰고 다산연구회가 풀어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민심서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의 공리에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법은 있으나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고르는 법은 없으니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하여 만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신화된 자가 만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 부모 봉양하기를 구걸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임금된 자가 만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신하의 부모를 봉양하라고 허락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재주가 있고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제 국량을 헤아려 보아 백성을 다스릴 만하다고 여기면 스스로를 천거하는 글을 올려 한고을 다스리기를 청하는 것은 좋으나, 오직 부모가 늙었고 집이 가난하여 끼니조차 있기 어렵다는 것을 구실로 고을살이를 구걸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옛날에는 경연에 참석하는 신하 가운데 백성의 신망을 받고 있던 자가 어쩌다가 한 고을을 구걸하는 일도 있었는데, 조정은 이 사람을 보내면서 잘할까 못할까 걱정하지 않았고, 고을 백성들은 이 사람이 부임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였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한다. 동이 트기 전에 말에 오르고 해가 미쳐 지지 않았을 때 말에서 내리는 게 좋다. 수리를 불러 하인이 밥을 먹었으면 곧 진지를 올리고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으니 알아서 거행하라고 다짐해야 한다.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리 아무 다짐도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르니 하인이 밥상을 받아놓고도 먹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 말을 달리지 말아야 한다. 말을 달리면 성질이 경박하고 조급하게 보인다. 작은 길이 구불구불한 곳에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면 말을 탄 아전부치들이
비록 진창이라도 말해서 내려야 하니 이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는 못 본 척하기도 하여 그들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길 가는 중에는 비록 몸을 굽히지 않는 아전이 있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함구할 것이다. 정요에서는 벼슬살이에는 석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이고 둘째는 신이며 셋째는 근이다라고 하였다. 여씨는 동몽훈에서 임금이 나의 어버이처럼 섬기고 아전을 나의 노복처럼 대하며 백성을 나의 처자처럼 사랑하며 공무를 집안일처럼 돌보아야만 능히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도의 범위 내에서 변통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그 법도가 나라의 기본 법전이 아니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서는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 하며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많은 천한 자들을 부탁하려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제 힘으로 먹고 살면서 제 일을 경영하고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제가 쓰니 하늘이 오히려 너그럽게 볼 것이요 부귀한 사람은 벼슬을 하여 녹을 먹되 만민의 피땀을 한 사람이 받았으니 하늘이 그 허물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 엄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북제의 고적간의 아들인 고적사무는 성질이 꼿꼿하고 모질어서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관청 주방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오게 여러 날 가두고 곤장을 200대나 때린 후에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그는 또 배 한 자, 곡식 한 마리 부정도 용서하지 않고 위아래여 모든 영남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1,000명이나 되는 귀양 간 사람들 모두가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 친척들이 울부짖었다. 고적사무는 그들을 잡아 째칙으로 때렸는데 째칙이 가득 쌓였지만 울부짖음이 더해갈 뿐이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사문의 포악함이 사나운 맹수보다 더하다 하고 파면시켰다. 정선임 말하기를 전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은 그래도 살 길이 있으나 청렴하면서 각박하면 곧 살 길이 막힌다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한 관리의 자손이 많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벼슬을 살다가 물러난 자는 비록 쇠잔해진 음관과 무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찾아가 인사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뜻이다. 그들 중에 혹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거절해서는 안 된다. 서로 만나는 날에는 뜻이 두텁지 않은 바는 아니나 예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공과히 약속하고자 합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요 모일 일이 있으면 내가 초청하여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자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하라. 그러고는 아전들에게
이 약속을 단단히 알려주어야 한다. 고을 안에는 반드시 문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 시와 풀을 쓰는 걸로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 삼아 농간을 부리니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또 풍수, 사주풀이, 관상, 점, 한자 등을 집계해 자획을 풀어 기륭을 점치는 파자 등 여러 가지 요사스럽고 허랑한 술수를 가진 자가 수령과 인연을 맺으면 작게는 정사를 문란케 하고 크게는 화를 입게 할 것이니 마땅히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그림자조차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형제와 숙질 등 한 집안 사람들은 비록 임지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수를 헤아려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가난함이 심하지 않으면 간혹 물건을 보내준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답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도 조금 남을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이창정이 순천 부사로 있을 때 그와 이름도 같고 관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한 사람이 딸의 혼수를 도움받으러 왔으나 이창정을 보니 딴 사람이라 실망하여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창정이 자리를 권하고 천천히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실토하였다. 이창정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고 더욱 후하게 대접하고 혼수를 준비해 주되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사람이 비록 내 친구가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이같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말했다. 정여의 항통설에 이르기를 수령이 직에 있으면서 내리는 명령이 반드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바깥 사람이 바르게 간할 수 없고 간악한 하전들이 안에서 이목을 가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분분하게 일어나도 듣지를 못하게 되니 염차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만약 사인을 파견하면 의혹과 비방이 또 비등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의 항통의 법이 경미한 부정도 살필 수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법이다 라고 하였다. 향통이란 자기 병이나 죽통의 아가리를 굳게 봉하고 비벼꼰 종이의 토막을 겨우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도로 꺼내지는 못하게 작은 구멍 하나만을 낸 것이다. 향통을 작은 면에는 한두 개, 큰 면에는 서너 개 정도를 내보내어 모든 마을에 전에 돌리게 하되 한 마을마다 2, 3일 정도 두었다가 거두어 드린다. 수령의 정사에서 잘못한 말을 지적하면 주저없이 고칠 것이요 민폐를 고해오면 단연코 개혁할 것이요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하는 것도 모름지기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관리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이 있는 자는 곧바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전들이 백성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주례에 대체로 곡식을 봄에 나눠주고 가을에 거두었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환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제도에서는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대부분 조족에 속하는 것으로 혹 풍년의 곡식을 구입하여 저장했다가 흉년에 판매함으로써 곡식 가격을 안정시키는 상평의 법을 쓰고 혹 조세 대신 특산물을 내게 하여 다른 지방에서 파는 균수의 법을 썼으니 모두 환곡의 자취는 없다. 수나라의 장손평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의창의 법을 만들었고
주자가 그것을 다듬어서 시행하여 이름을 사창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곡을 사창의 유법이라고 하지만 사창은 곡식을 저장하고 나눠주는 일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고 관리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하는 참된 마음이며 오늘의 환곡의 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오늘날 환곡의 폐단을 논하는 사제부들은 기껏해야 가을에 정미한 쌀을 말에 넘치게 받고 봄에는 거친 쌀을 나눠주되 말에 부족하게 하니 백성에게는 몹시 억울한 일이다라고 할 뿐이다. 아전이 포탄한 것을 말할 때는 아전이 밤에 창고문을 열고 곡식섬을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전하른다는 정도로 여길 따름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몰래 창고를 엿보는 일이 많다. 한심한 일이 아니냐. 팔도 중에 삼남의 아전이 더욱 교활하고 역대 이래로 오늘날이 가장 심하니 이 같은 흉악함을 누가 알겠는가. 한 톨의 곡식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해마다 한 집에서 10섬을 거저 바친다. 한심하구나. 백성이 비록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들 그나마 되겠는가. 박제가의 북학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중국의 풍속에 소에는 콧두레를 하지 않고 다만 성질이 사나운 남방의 물소만 콧두레를 한다. 간혹 회령이나 경원, 중강, 의주 등의 서북 계시를 통해 들어온 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소는 콧마루가 낮아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소의 뿔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하나 휘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털빛이 온통 푸른 소가 있는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중국은 소 도사를 금한다. 북경에는 돼지 푸죽간이 72개, 염소 푸죽간이 70개가 있어서 푸죽간마다 하루에 돼지 300마리가 팔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팔린다. 고기를 이같이 먹는데도 소 푸죽간은 2개뿐이다. 길에서 푸죽간 사람을 만나 자세히 물어보았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잡는 소를 계산하면 500마리가 된다. 나라의 재향 때와 군사들을 위한 위로잔치 때 잡는 것. 그리고 반촌과 서울 오부안의 24개소 푸죽간에서 잡는 것이 전국 300여 고을마다 관에서 반드시 푸죽간을 열어 잡게 한다. 작은 고을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지는 않지만 큰 고을에서 겹쳐 잡는 것으로 상쇄되고 또 서울과 지방에서는 혼례와 기타 잔치 때 그리고 버블어기고 밀도사를 하는 것을 대강 헤아려 보니 그 수가 500마리 정도가 되는 것이다. 소는 10달 만에 나서 3년은 지나야 새끼를 가질 수 있으니 몇 년 만에 한 마리 낳는 것으로 하루 500마리씩 죽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면 명백하니 소가 날마다 귀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소가 있는 농부가 극히 적어 항상 이웃에서 빌려 쓰는데 하루하루씩 빌려다 쓰기 때문에 논가리가 항상 늦다. 마땅히 소의 도사를 일절 금하면 수년 안에 농사가 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가축이 없기 때문에 소의 도사를 금하면 고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소의 도사를 금한 후에라야 백성이 비로소 다른 가축 기르기에 힘을 써 돼지와 염소가 번식할 것이다. 지금 돼지는 손쉽게 잡아서 파는데도 오히려 밤을 넘긴 고기가 있으니 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나 염소고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날까 염려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음식은 습성에 따라 맞춰지는 것이다. 중국 사람이 어디 모두 탈이 났던가. 율곡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소의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했으니 참으로 당연한 이치이다. 뜻은 높으나 재주가 엉성한 수령은 반드시 향약을 실행하는데 이 경우 향약의 해가 도둑보다 더 심하다. 향청의 일을 맡고 있는 가문과 토호들이 권력을 제 맘대로 휘둘러 백성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술과 곡식을 빼앗는데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백성들의 드러나지 않은 허물을 적발하여 뇌물을 받고 보답을 요구해서 가는 곳마다 술과 고기가 질펀하고 집에서는 송사를 처리한다고 소란스러우며 부역은 어리석은 백성에게 떠맡기고 농사는 그들을 끌어다 짓는다. 수령은 또 고소 땅을 향약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니 세력을 믿고 저지르는 간사한 짓이 끝이 없다.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출입하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인데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모함하여 마침내 보성군의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져 버렸다. 이를 보면 향약은 가볍게 논의할 수 없는 것이요 깊이 강구하고 곰곰이 생각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선은 말하였다. 자기의 포부를 들어서 천하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사업이라 하고 일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산업이라 하며 천하의 사람들을 해쳐서 자기 일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원업이라 한다. 산업으로 사업을 삼으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산업으로 원업을 지으면 하늘이 죽일 것이다. 정선은 또 말하였다. 의롭지 못한 재물을 많이 얻으면서 생긴 원한의 빚을 자손에게 갚도록 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조상의 사당을 세우고 종족들을 넉넉하게 해주며 궁한 친척들을 구제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다 좋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하게 받아들이기를 반드시 심하게 할 것이다. 어찌 덕을 쌓고 상서로운 기운이 서리도록 해서 벼슬이 오래감에 따라 스스로 윤택하여 오랫동안 누리는 것만 같겠는가. 심서라는 제목은 다산이 몹시도 목민관이 되고 싶었으나 오직 마음만 그러하다는 안타까운 심경이 반영된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가혹한 목민관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백성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목민심서로의 천재적인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